네, 자, 우리 강의, 두 번째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비해서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다시 보기는 저희가 이후에 링크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보기 하실 때 너무 어려웠던 내용들은 한 번씩 천천히 끊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또 우리 노정임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렇게 옷을 맞춤으로 입었잖아요. 맞아요. 참 올해 많이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대림중학교 교사 노정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보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콕 집어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 보시고 내용 어려우시면요. 대림중학교 845-2172 여기로 전화하셔서 언제라도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네. 사실 이 연수가 요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은 또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 연수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시는 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네. 대림중학교가 어떤 중학교인지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또 소개도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저희 학교 대림중학교입니다. 대림중학교는 대림역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대요. 저희 학교는 이제 중국에서 중도에 입국한 학생들도 많고요.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면 전체 비율 중에 40%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급에 20명의 학생이 있다면 거의 이제 한 10명, 절반 정도는 다문화 가정 학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다문화 정책 학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도에 온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리키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한 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살피셔서 잘 도와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우리 학교로 전화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려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정인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들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를 4명 키우고 계신데요. 다른 애들은 다 온라인 수업할 때 잔소리를 해도 괜찮은데 유독 중학교 1학년인 둘째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다. 아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담임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어쩌죠? 맞아요. 이 속상한 할머니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뭐냐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손주를 4명이나 키우신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할머님께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박수. 정말 훌륭하세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이제 괜찮은데 유독 둘째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은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커나갈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기예요. 신체적으로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커나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누워서 핸드폰만 하니까 이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제 보지 말아야 될 뭐 이상한 거를 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걸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누워서 그걸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뭐냐면 그게 쉴 때는 누워서 해도 되지만, 근데 뭐냐면 온라인 학습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아까 이제 초등학교 때도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공간이 있고 이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학습을 하고 너희가 할 거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제 자라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너무 예쁜 거죠. 저도 약간 나이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예쁜데 예쁘기만 하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약간 이제 부모님보다는 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입장을 아이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가 너를 돌보고 있는데, 너가 만약에 제대로 안 해주면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 너를 돌보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돌봐서 할머니가 되게 속상하다. 그리고 너를 잘 못 키울까봐 걱정도 된다. 이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중학교 아무리 그 사춘기에 있는 아이일지라도 그 할머니나 상대 부모님이나 말할 때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행동의 변화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이 온라인 시국에 집에서 4명을 키우는 맞아요. 할머니 정말 다시 대단하세요. 한번 박수를 이렇게 아.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중1들은 원래 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시기는 네. 조금 살짝 네. 쉬어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지 자꾸 친구보다, 이게 이건 것 같아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얘기를 물었겠죠? 그랬더니 학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근데 친구보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내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러다 공부를 싫어하게 될까봐, 학원이나 학교 숙제가 없으면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인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숙제나 이런 게 없으면 안 할까봐.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친구보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갈 때 이게 내신이 안 나와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곳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뭐냐면 아이가 지금 공부 말고 다른 거에 고민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공부가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내는 숙제를 꼬박꼬박 해가야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된다 하는데 분명히 아이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학교의 아이들이나 집의 아이들이나 이걸 키워보면 그 아이가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도 그걸 찾아봐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부모님하고 뭐냐면 공부를 왜 안 하니?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이런 걸 먼저 물어보고 그 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 부모님들한테서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예요. 네. 옆집에는 뭐 한다더라, 누구는 뭐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우리도 어른도 옆집 부모님은 이거 해준다는데 엄마는 뭐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걸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떻게 성장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까 스스로 생각해보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교. 네. 그렇죠. 사실 이 친구한테 네. 너 왜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네. 하면서 뭐 다른 친구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머니 아버님도 싫으신 것처럼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네. 그거나
다른 학교하고 네. 이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뭐 비교하고 이런 네.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질문을 해라.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았었어요. 중3인데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태로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할지 걱정이네요. 하셨어요. 진짜 저도 지금 그 센터에서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안에 그 한빈 마중 교실이라고 중도 입국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학적이 생기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예비 학교처럼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진짜 한국어가 너무 서툴러요.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경우는 진짜 고등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맞아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 사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학교에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한 친구가 왔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또 한 친구가 왔어요. 근데 두 학생 모두 뭐냐면, 중간에 왔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뭐냐면 한국어가 서툴기도 하고, 근데 이 학생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이렇게 왔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수학은 또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 하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학생은 이제 한국어가 워낙 서투르니까 그 이제 고등학교 갈 때도 뭐냐면 이렇게 한국어가 서툰 그런 중도 입국한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고등학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은 6월 달에 왔는데 그 중국에 있을 때 한국어를 조금 배웠대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보석 디자인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그림 그리는 거를 쭉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서 갔어요. 근데 그 그림으로 뭐냐면 학급에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한 친구는 수학고를 풀면서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뭐냐면 그림을 서로 이렇게 그려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볼 때 이 친구가 친구 사이가 어렵다 하면 담임선생님하고 약간 상담을 하셔서 학급 내에서 이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조금 기뜸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사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또 다른 질문이 사실 뒤에 나온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지금도 사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편하게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모국에 있었을 때의 그 학교 문화와 한국의 학교 문화가 다르니까 맞아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진짜 말 그대로 노정임 선생님이 말한 번호를 눌러가지고 전화를 해도 될지 좀 약간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팁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편하게 담임 선생님께 그런 걸 여쭤봐야 될지. 네, 맞습니다. 학교에 많은 담임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담임선생님들도 성격도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얘기하는 걸 이제 조금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뭐냐면 교사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맡고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자기소개서라든가 이걸 써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써낼 때 이제 선생님들마다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어려운 점을 좀 써서 학교로 보내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에는 담임선생님들이 연락처를 부모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뭐냐면 문자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을 때 연락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카톡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먼저 연락을 드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늦게 끝납니다. 라고 하여서 언제 이후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면 모든 선생님들이 아마 다 잘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예, 저도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제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냐면 제가 먼저 마음을 조금 이제 편안히 가지고 대하면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서로 도와주고 싶고 그런 거니까 부모님께서 마음을 좀 더 편안히 가지시고 어렵지 않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이런 게 왔어요. 노정임 선생님, 저는 다문화 아이가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도 많고 무엇보다 제가 언어도 모르고 방법도 아는 것이 없어서 엄마가 어떻게 줘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어머님, 그러니까 보호자님께서 써주신 거를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게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학교를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낯선 땅에 와서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언어나 문화가 다르고 그러고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보다 언어가 더 힘드신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가보신 한국에 있는 학교를 가보신 것도 아니고 내용도 아까 들으신 것처럼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요 스스로 적응을 잘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너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그리고 칭찬과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든 너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잘 클 수 있도록 엄마는 늘 너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힘든 점이 있을 때 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특별히 어떤 걸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든든한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서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믿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될 때마다 네. 자꾸 걱정이 되면은 우리 칭찬하고 네, 걱정이 되면 넌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네.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뭐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거라도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그럼 뭐냐면 듣다 나 정말 잘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끔 늘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짧은 시간 안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이나마 저희 다문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걱정이 될 때는 또 용기를 내셔서 먼저 용기를 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0 다문화 학부모 온라인 아카데미 이제 3차까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다시 보기 안내 드리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좋아요도 하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진로진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 이해에 대한 것 저희가 번역된 눌러보시면 제대로 저희 번역한 것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업로드 된 거 차근차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저희가 보내드리는데요. 거기에 의견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년 연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연수는 1월달, 내년 1월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